충돌 증후군은 회전근개 파열, 그러니까 심줄이 찢어지거나 터지는 회전근개 파열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증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염증성 통증인지 기계적 마찰에 의한 통증인지를 정확히 구별하고 그거에 맞는 치료를 이제 해야 된다. 회전근개 충돌 증후군이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내가 그러면 어디서 회전근개 충돌 증후군을 들으면 일괄적으로 똑같은 치료를 반복하면 좋아지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전근개 충돌 증후군이라고 들었다고 해서 속 상태를 보면 다 같은 상태는 아닙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회전근개 충돌 증후군은 두 가지 요인으로 이제 구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충돌 현상으로 인한 기계적인 마찰, 두 번째는 동반되는 염증입니다. 그 둘 중에서 뭐가 더 주된 원인인지를 파악하고 뭐가 더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파악해서 각각에 맞는 이제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기계적인 마찰에 의해서 이제 힘줄 자체가 해지고 까지고 약해지고 얇아지는 그런 해짐이 더 많이 생기셨나, 아니면은 주변에 동반되는 점액낭염이나 건초염 내지는 이제 건염이 더 많이 생겼냐를 이제 잘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셉에서 몇 가지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먼저 케이스인데, 이분은 이제 MRI를 보시면은 힘줄의 해짐은 보이는데 주변에 점액낭염이라고 하는 힘줄의 염증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운동 치료를 이제 위주로 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상완, 견갑 리듬을 회복시키고 회전근개 강화 운동을 위주로 해서 치료가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가면 치료 성적이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힘줄의 해짐도 보이고 주변에 하얗게 점액낭염과 건초염이 동반되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운동 치료만 하게 되면 그 염증성 통증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을 회복시켜주는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를 동반하면서 운동 치료를 같이 하시는 게 그것을 추천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은 힘줄의 해짐 자체는 없고 점액낭염만 굉장히 심하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처음부터 운동 치료를 하면은 통증 때문에 운동 치료를 제대로 할 수도 없거니와 오히려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는 약물이나 주사 치료로 염증을 먼저 가라앉히고 통증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 그 이후에 재발을 방지하는 컨셉에서 운동 치료를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증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그러니까 염증성 통증인지 기계적 마찰에 의한 통증인지를 정확히 구별하고 그거에 맞는 치료를 이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회전근개 충돌 증후군에서 치료할 때 항상 치료하는 저도 그렇고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유념하셔야 되는 것이, 충돌 증후군은 회전근개 파열, 그러니까 힘줄이 찢어지거나 터지는 회전근개 파열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초기 상태를 충돌 증후군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할 때 이 충돌 증후군이라는 용어는 요새는 잘 안 쓰고, 요새 이제 치료하는 우리 선생님들, 의사들 모여서 학회에서 얘기할 때는 회전근개 병증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더 많이 쓰고, 거기에는 이제 충돌 증후군도 포함되고 회전근개 파열도 포함되는 겁니다. 연속된 큰 병의 카테고리에서 병을 이해하고 치료 방침을 세우게 되는데, 1단계가 충돌 증후군이라고 여태껏 말했던 회전근개 건염, 건초염, 점액낭염 내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들으시기에는 회전근개에 염증이 있다 이렇게 들으시는 상태가 이 회전근개 병증의 가장 초기 단계 1단계로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이 진행되면 힘줄이 부분적으로 찢어지는 회전근개 부분 파열, 진행하면 이제 완전히 찢어지는 전층 파열 내지는 완전 파열, 그것이 더 진행돼서 이제 말기에 이르르면 관절이 망가지는 회전근개 관절 병증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길게 지속될 수도 있는 큰 만성 질환의 초기 단계로서 회전근개 충돌 증후군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회전근개 충돌 증후군을 진단했을 때 이것이 파열로 발전한 가능성이 있다면은
예방적으로 치료를 좀 더 정확하고 성실하게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충돌 증후군의 치료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충돌 증후군이 정확히 치료하고 운동도 하시고 병원에 오셔서 염증 치료도 받았는데 6개월 이상 진행되고 내지는 1년에 두세 번 이상 반복돼서 재발성으로 이제 가게 된다면, 그럴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그 밑에 힘줄을 찌르는 견봉을 다듬어주는 견봉 성형술, 그리고 염증 조직, 만성 염증 조직을 다듬어주고 제거하는 저맥낭 변연 절제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새는 다 내시경, 관절경으로 하는 치료라서 수술의 위험도나 수술로 인한 이환 기간, 그러니까 수술 이후의 회복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만성적으로 충돌 증후군이 이제 자꾸 재발하시는 경우는 회전근개 파열 가능성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받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이상이라 보면 수술적 치료까지도 필요할 수 있는 병이라 하겠습니다. 수술까지 이제 하신 케이스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51세 여자 분이시고 5년여 전부터 이제 좌측 어깨에 통증이 있으셨고, 근처 병원에서 이제 충돌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으셔서 처음에는 약물 치료, 운동 치료도 하시고 좀 휴식도 취하고 팔도 좀 덜 써보고, 나중에는 이제 자꾸 재발해서 주사도 여러 번 맞으시고 5차례 이상 맞았는데도 통증이 이제 자꾸 재발한다 해서 오신 분입니다. 검사를 해보면은 엑스레이에서 골극이 크게 내려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MRI에서도 저맥낭염이 심하고, 그리고 힘줄 자체에 힘줄 실질 내에도 부어 있고 약해져 있는 힘줄 저등급의 부분 파열이 관찰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절경 내시경으로 속을 들여다보면 이 뼈 골극과 그거에 맞닿는 힘줄 부분이 서로 닳아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주변에 저맥낭염이 만성적으로 심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힘줄을 자세히 살펴보면 닳아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닳아 있는 부분 사이에 그 깊이가 깊어져 있는 부분 파열이 관찰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라나 내려와 있는 그 견봉하 골극을 제거하고, 저맥낭염을 이제 깔끔히 이제 변연 절제술을 하고, 해져 있는 힘줄, 부분 파열되어 있는 힘줄을 이제 꼬매는 봉합술까지 시행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어깨 회전근개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은 운동 치료와 이제 적절한 염증 치료로 잘 회복되시고, 환자분들의 한 80% 정도는 보존적 치료, 그러니까 약물 치료 잘 하시고 휴식 잘 취하고 잘못된 어깨를 사용하는 습관을 없애고 회전근개 강화 운동을 시행함으로써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겠고, 근데 이것이 방치되거나 치료를 제때 못 받으시거나 오랫동안 재발하는 경우에는 회전근개 파열로 발전할 수 있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시기에 적절한 치료, 필요하다면 수술적 치료까지도 할 수 있는, 심하지는 않지만 경증이지만 또 방치할 경우는 이제 중증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깨가 오랫동안 아프셨던 분들은 요새 좀 추워지면은 또 어깨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정확히 진단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